여러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에너지, 이제 원유와 천연가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늘 그렇듯이 과거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1984년부터 87년까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미국인들을 납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CIA 베이루트 지부장을 시작으로 베이루트대 미국인 교수, 병원장, AP통신 베이루트 지국장 등 10명 넘는 미국인이 납치가 된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비공식적인 통제하에 있다 보니 미국은 이란과 비밀 접촉을 시작합니다.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이란에게 미제 무기를 팔기로 비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당시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 중이라서 무기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토대전차 미사일 1000기와 240기 분량의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부품 등을 4,800만 달러를 받고 매각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전설적인 무기상 하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당시 니카라과는 친소련 성향의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미국은 이에 맞서는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콘트라 반군이 민간인 마을을 공격해서 민간인 학살과 고문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인권 유린 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다 라며 콘트라 지원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 금지법이 입법된 상황에서 이란의 무기를 팔아 번 돈을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게 지원한 것입니다. 1986년 언론에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적대국 이란에게 무기를 팔았다. 의회 승인 없이 반군을 지원했다. 라는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란 콘트라 스캔들입니다. 1980년 9월부터 1988년 8월까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해서 이란-이라크 전쟁을 벌이던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적국의 돈줄을 끊는 것에 전력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1987년 7월 초 이란은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막고 서방 국가들이 이라크를 지원하지 못하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1987년 7월 24일 쿠웨이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에 피격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과 전면전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 다시 이슈화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였고요. 소련과 냉전 중이기 때문에 전면전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로만을 확보하는 제한적 군사행동을 진행합니다. 수송로에 뿌려진 기뢰를 제거하고 기뢰를 부설하는 이란 선박을 납포하는 정도로만 대응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기뢰 제거 전용 함정과 헬기, 잠수부를 투입해서 유조선이 지나는 메인 항로 구간을 열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닷길만을 확보한 것입니다. 기뢰를 모두 제거하는 완전 정상화에는 1년 이상이 걸렸지만 유조선은 4주 후부터 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뿌린 기뢰가 수백 발 수준으로 아주 많지는 않았던 점도 빠른 해결이 가능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전력을 동원해서 기뢰 제거를 하고 유조선 통행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켰습니다. 지금 과거와 차이가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내 정권 퇴진 시위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란은 과거와 달리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원유나 천연가스를 가득 실은 배들이 복기가 오른 이란의 앞바다를 평소처럼 지나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기뢰만 해도 과거의 수백 발이 아니라 수천 발 이상을 깔 수 있는 능력을 이란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 된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미국이 과거처럼 급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절반 가까이와 천연가스 대부분이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이 동아시아권 4개 국가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의 비중은 대만 80%, 일본 73%, 한국 72%, 중국은 43% 정도입니다. 천연가스도 대만 40%, 한국 35%, 일본 20%, 중국 15%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들이 한중일 그리고 대만인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은 그래도 버틸 힘이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 대만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국은 원유 90일, 천연가스 9일, 일본은 원유 100일, 천연가스 14일, 대만은 원유 40일, 천연가스 11일 분량의 자원을 의무 부축하고 있습니다. 원유는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천연가스의 경우 오랫동안 비축할 수가 없어서 예방 비축을 포함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필요한 국가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시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겠지만 미국은 유전을 풀 가동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이란 탓으로 돌리고 에너지 수출로 이 정도 돈을 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미국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가스전에는 대략 1조 제곱미터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30년 정도가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30년 이후에는 다른 에너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조 제곱미터의 천연가스는 이스라엘이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서 30년간 사용할 분량을 제외한 70년치는 수출로 돌리고 있습니다. 초대형급인 이스라엘의 리바이어던 가스전은 2026년 1월 쉐브론이 시설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9년에 증설이 완료되면 리바이어던 가스전에서만 연간 21 빌리언 큐빅 미터스 약 10억 입방미터죠.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익숙한 단위는 아닌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러시아가 EU 전체에 공급한 천연가스가 155 BCM인 것을 감안하면 21 BCM은 상당한 양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카리슈아, 코아나 가스전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해안 국경을 합의합니다. 카리시 천연가스전은 이스라엘이 가져가고 코아나 가스전은 레바논이 가지기로 해상 국경 합의가 된 것입니다. 카리시에서 8BCM, 코아나에서 10BCM 정도가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천연가스전들도 여기저기 있어서 이스라엘은 연간 30BCM 정도까지 수출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천연가스를 수입해갈 고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2025년에 한국이 카타르에서 수입한 LNG가 9.5BCM이었는데 이스라엘의 30BCM은 절대로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시끄러워지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수월해질 것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5년 12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본 합의서 HOA를 체결하였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포스코의 최종 추가 결정은 2026년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슈가 되면 알래스카 천연가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고 협상의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코멘트로 정리해보면 에너지 측면만 보았을 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유리하고 중국에는 불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이란 공격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부수적으로 고려할 요소 중 하나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에게 중간 선고가 있다면 네냐타후에게는 예산안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월 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되는 법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산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90일 내에 하게 되는데 네타냐후의 정당의 지지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재집권은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재집권이 되지 않으면 네타냐후 총리는 물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총리에서 물러나면 재판이 재개되고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타냐후는 여러 개의 정당을 모아서 과반수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강경파 정당 중 하나만 연정해서 이탈이 되어도 예산안 통과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3월 말까지는 강경파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경파는 이란 공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영상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